자, 윤석열 검찰총장 전 총장은요, 캠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의 단합된 모습 보여줘야 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 미묘하게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평론가님? 뭐 그냥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만 한다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어법을 쓰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저 원래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고 관료로 오랫동안 성장해 온 분이고 그리고 현 정권의 어떤 이 반대쪽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사직을 하고 조기에 사퇴를 하고 나와서 이제 후보가 되다 보니까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선명성에 있어서 앞서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준비위원회라는 이 자체 기구를 네. 두고 경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이 다음 단계가 경선관리위원회 혹은 뭐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토론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이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선을 준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체 기구에서 경선 관리 문제, 경선 일정 문제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다소 월권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당대표가 또 이 와중에 과도하게 좀 개입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뭐 봉사활동 한다고 했죠. 또 그다음에 후보들 전체를 모아서 뭐 회의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또 경선 전에 토론회까지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12명이 넘는 후보가 만약에 아무런 준비와 조정과 뭐 이런 타협 없이 그냥 12명을 모아놓고 TV 토론을 한다.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불보듯 뻔합니다. 1위 주자 때리기로 그냥 점철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안상수 후보라든가 뭐 장기표 후보라든가 이런 사실은 모두가 다 같은 주목도와 조명을 받아야 돼. 이게 나름 공평하게 토론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각 캠프가 모여서 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조정 없이 당대표가 나를 따르라 해서 다 세워놓고 토론하시오.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질문만 집중이 될 거고 결국 1시간 한 반 정도 한다 그러면 아마 한 50분에서 60분은 윤석열만 카메라에 잡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는 선거 캠프들을 모아서 경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합의를 할지 이런 거를 좀 끌어내고 당대표가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고 제어를 하는 역할 그리고 자꾸 이제 튀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본인의 좀 말수를 줄임으로써 좀 안정감 있는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현재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은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 토론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일정은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지점은 아무래도 정치 신인들이고 워낙에 또 마수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토론에 불리하다고 해서 좀 검토하겠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이제 당 주요 후보들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설에 대해서 후보 캠프 측이나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탓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발생한 건지 도대체 원죄가 어디 있는 건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수많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고 수많은 대선이 있었지만 역대급으로 시리즈로 설화를 일으킨 후보가 과연 이 정도 있었냐.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의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쏟아낸 말과 그 말로 인해서 후보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우는 저는 과거에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정치 초보자, 인문 초보자가 저지른 이거는 글쎄 오해 또는 말꼬리 잡기라고 서둘러서 말했지만 정말로 오해고 정말로 말꼬리 잡기였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TV 토론회를 갖다가 반겨야 된다. 거기서 본인의 철학과 비전과 정책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이제까지 해명은 말꼬리 잡기요, 그 오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는 당대표가 우리 후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토론회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 이게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도 문제지만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다. 민주당 후보들도 지금 뭐 음주운전이 뭐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본선에 가면 어차피 나올 얘기입니다. 지금
주요 후보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본선 가거나 경선 가면 나올 네.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때 가면 준비됐나?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면 갈등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더 공부해라, 더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설화 얘기를 하셔서 최재형 전 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에 휴가였기 때문에 언론 노출이 별로 없었는데 그 사이 최재형 전 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조부와 관련된 독립운동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을 언급한 일이 있었고요. 또 어제 있었던 한 강연에서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라는 발언을 했다가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각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비판하는 말이었을까요? 네, 뭐 큰 정부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의 후쿠시마 발언보다 발언과 비슷할 정도로 저는 논란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왜 똑바로 못합니까? 자,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 책임져야죠. 지금은 2000년대 이후에 우리는 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의 한 가구당 순자산이 사용 가능한 순자산이 5억 1천만 원이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중산층이면 5억 1천만 원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억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구가 62%입니다. 이 얘기는 네. 부자들에게만 부가 집중돼 있고 국민 대다수는 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가 없는 소위 기생충의 송강호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실패가 없다라고 영화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계획을 갖는 거, 이게 바로 꿈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 후보자의 비전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 꿈과 희망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가 철학입니다. 네. 그다음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정책이에요. 비전과 철학과 정책을 갖다가 지도자가 국민 대다수의 양극화에서 꿈과 희망이 없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 이게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왜 정부가 책임지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250년 전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야경 국가로 돌아가자는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본인이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은 도대체 양극화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국민의 현실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좀 그런 점에서 전 최재형 감사원장이 네. 정말로 본인이 지난번에도 뭐 공부 안 됐다 얘기했는데 공부 안 됐으면 차라리 그냥 공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방금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전 원장의 발언은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전략으로 읽어야 될지 이 내용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평론가님. 조금 마음이 좀 급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는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는 과정, 그러니까 출마를 결심하고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당하기까지 굉장히 나이스하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면서 다소 기대를 모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입당 이후에 준비가 안 된 이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무리한 도발적 언행을 감행한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과 메시지 관리는 사실 굉장히 좀 나이스한 사람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조언을 듣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좀 고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 친구분들이 도와주는데 그 안에는 또 국정원 출신 분들도 더러 계시다고 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짓자 어떤 일정과 메시지 행보가 다소 좀 이 지지율 8%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을 두 자릿수의 목전에서 다시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면 당내에서 보수 유권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수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윤석열 후보가 대안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미 결정을 상당 부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나의 파일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최재형은 좀 오롯이 이 온전한 아버지와 부친, 그러니까 조부와
선친과 본인으로 이어지는 뭐 군 네. 병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평판이 좋은 다른 후보와는 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균형 잡힌 이미지가 좀 깨지는 이런 장기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해서 나오는 발언들이 아닌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